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 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짜리 아파트를 산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둔 막판에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뭉개는 분위기죠. 앞으로 한 8일 정도만 남으면 총선인데, 8일 지나면. 그때 양문석 후보 당선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나와 보니 별 문제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민주당 지도부는 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걸 현장조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현장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 선거에 미칠 파장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수원정 김준혁 후보라는 사람의 막말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 초월 여러 가지의 과거 유튜브 방송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오늘은 양문석 문제인데, 이제 일주일만 버티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월만 버티면 사전투표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여튼 며칠만 넘기자, 이런 것 같습니다. 양문석 후보 어제 오후에, 갑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게 이제 잠원동 아파트죠.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 혹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안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최근 제기된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이 뭐죠? 이 문제가 대출금을 본인이 갚느냐 안 갚느냐가 핵심 문제인가요?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편법까지는 시인했는데 불법을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가 핵심이죠. 그러면 대출금을 갚았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저지른 불법이 그냥 면죄부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을 지금 흐리고 한 며칠만 넘어가자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넘어갈 수 있느냐 과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제 오전 8시 20분부터 저녁 6시 20분까지 거의 10시간 동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현장조사에 사실은 어제 하루만 해도 10시간만 해도 저는 의혹의 대부분은 확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장조사에 대한 언론 취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왜 제가 이렇게 이걸 쉽게 얘기하냐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양문석 후보 딸이 사업자 대출을 신청을 했다. 신청을 했겠죠. 이러이러한 걸로 해야 됩니다. 통신 판매업으로, 통신 판매업은 인터넷 판매 아닙니까? 그걸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계획을 세워서 새마을금고, 수성 새마을금고에 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낸 시점에, 2021년 4월이라는데 그 시점에 이 양문석 후보에 따른 인터넷 판매업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거죠. 그건 빚 갚는 데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 대출 신청서 자체가 허위. 그렇죠? 아마 그거는 지금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가지고 있고, 어제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아마 그거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허위죠. 그러나 허위의 사업자 대출, 사업자 계획서를 냈더라도 수성 새마을금고로서는 나중에 검증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담보 잡고, 담보는 이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잠원동 31억 아파트니까 아마 수성 새마을금고로서는 31억 아파트 담보 잡고 11억 대출해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한 3개월쯤 있다가 이제 과연 진짜 사업자이냐.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편법 우회적인 방법을 쓴 건데 그런데 사업자 대출은 이제 그거보다 아마 뭐 금리가 좀 낮은 모양이죠.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한 3개월쯤 뒤에 사업자로서 정말 뭘 하고 있는지 그걸로 이제 소명을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소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6억 원은 그 리코데브라는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이게 이자가 워낙 비싸니까 그걸 갚았고 5억 원 정도는 이제 물품을 구입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물품 구입은 뭐 보석류 뭐 이런 아마 그런 것들을 팔겠다 이렇게 수성새마을금고에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현재 우리가 얼마를 샀다 팔려고 이거를 아마 수성새마을금고에 또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그게 이제 자기 이름의 세금계산서를 냈거나 아니면 남의 이름의 세금계산서를 냈는데 뭐 위조를 한다든가 뭐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성새마을금고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그 낸 것만 가지고 이게 진짠가? 그래서 검증을 했더니 진짜 뭐 보석류 같은 거 샀네. 그럼 앞으로 이거 잘 팔고 우리 대출금 잘 갚으쇼.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수성새마을금고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될까요? 별다른 책임이 없죠.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안 한 책임. 아마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이제 관행상 뭐 현장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보통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사업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내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냥 믿고 어차피 담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거 어저께 제가 보기에는 그거 뭐 1시간이면 확인하죠. 왜? 수성새마을금고에 그거 보관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져다가 이거 어디서 샀다. 거기로 전화 한 통화해서 이렇게 판 게 있느냐? 더군다나 5억 원어치인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언론 보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아침에 이제 현장 조사와 관련한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 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일주일이면 언젠가? 어제부터 일주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하루 이틀이면 조사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새마을금고에서 또 중앙회에서 눈치를 보는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령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일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늦어도 일주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이런 현장 조사가 며칠이나 걸립니까? 이걸 물어본 모양입니다. 늦어도 일주일 아니면 그냥 일주일. 그러면 적어도 이번 주에 끝난다는 얘기인데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 허위다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100%죠. 왜냐하면 실제 왕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자로서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2021년 10월에 그러니까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은 6개월 뒤에 캐나다 어학연수를 갔으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본인도 양문석 후보도 지난 3월 31일에 이에 관해서 해명을 했을 때 사업했다는 얘기 안 했고요. 6억은 그 리코데브 대부업체 거 갚았고 5억은 또 집 사느냐고 빌린 이런저런 돈 갚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물품 구입 5억은 허위라는 걸 본인이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결국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장 조사에서 자, 5억 원대 물품 구입 그거 허위다. 다만 이제 허위가 뭐 남의 계산서를 뭐 냈느냐 조작을 했느냐 뭐 이런 것만 이제 남았겠지만 허위라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 그 사실이 조사 다 끝내야 나올까요? 전 그렇게 안 나올 걸로 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저는
새마을금고중앙회든 수성 새마을금고든 어디 쪽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제 양문석 후보 사업자 대출 증빙 서류 허위 이런 게 보도가 될 텐데, 이래도 민주당 지도부가 그거 후보가 대응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은 이 안산갑이요 딱 두 사람 출마했습니다. 양문석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장성민 후보. 장성민 후보는 대통령실에 있었죠, 얼마 전까지. 두 사람이 출마했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만약에 출마를 포기하면 그냥 장성민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의 증빙서류나 이런 것이 허위다 하는 것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발표 또는 언론 보도로 드러났을 때, 그게 양문석 후보 공천 취소하는 거 하나 그 정도의 효과만 있을까요? 저는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박빙 지역 5군데는 날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49곳이 1000표 내지는 몇백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거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 5석은 날아갈 거다. 그렇게 본다면 글쎄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지금 후보 개인에게 맡긴다 이러고 느긋하게 그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가 어차피 총선 후에 나온다면 버티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늦어도 일주일이니까. 늦어도 일주일. 지금 총선 8일 남았습니다. 총선 전날 4월 10일이 총선인데 4월 9일에 허위 이렇게 발표되면 4월 10일에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갈까요? 이렇게 앞날을 딱 예측을 해보면 양문석 문제는 그냥 지금 이렇게 관망할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글쎄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관망하고 있으면 저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게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도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로 나오거나 양문석 후보 그 딸의 증빙 서류는 허위였다. 이거는 지금 시간 문제다. 그게 국민한테 알려지는 게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막판에 민주당이 이 문제로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해드린 김준혁 후보의 막말 그 이상, 아마 이 문제도 막판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